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처럼 오토바이 운전자와 김은국 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김은국 씨에게 들이대는 것인가? 김은국 씨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들이대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니?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이제 연예인들 유행어가 참 많은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생명력을 가진 유행어를 가진 연예인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김은국 씨 들이대 아싸 호랑나비. 이걸로 지금 거의 한 35년 가깝게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자가 운전을 하시면서 오토바이랑 사고를 내고 사고 미조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뺑소니를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떴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사람들이 또 흥국 형이 진짜 들이댔구나. 들이대고 그냥 갔구나. 들이대? 나 그냥 가. 그리고 갔구나. 인 줄 알았는데 김은국 씨가 일단 반론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일단은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장에 의하면 김은국 씨가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을 받을 수 있는 사거리인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빨간불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저기 상대방 오토바이는 이렇게 오는 거죠. 불법성으로 따지면 빨간불일 때 간차가 더 큰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노란 불에 간 오토바이도 과실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직진 차량이 무조건 좌회전 차량으로 이기는 거니까. 그건 맞죠. 네. 근데 이렇게 부딪히고 이제 넘어졌는데 김은국 씨가 조치를 안 하고 튀었다. 호랑나비처럼 날아갔다. 이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 주장자의 어떻게 보면 피해 주장자. 왜냐면 올해 새로 나온 얘기. 아니요. 1년 전쯤에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거. 피해 주장자. 네, 피해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피주자 어때요? 피주자? 약간 이상한가요? 피냉면 같은데. 근데 그런 이제 피해 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오토바이 운전사 기사의 얘기는 그러한데 김은국 씨 얘기는 이제 좌회전을 한 것은 맞으나 자기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갔다. 정상 신호에 진입했다. 그렇다면 거꾸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빨간 신호일 때 이렇게 왔던 것인데 이러더라도 만약에 부딪혔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사고 조치 의무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렇죠.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신호를 지켜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더라도 그게 오토바이거나 뭐 차량이어도 일단 조치를 해야 됩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거나 항해를 입으시면 또는 구호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걸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가사 김은국 씨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딪혀서 오토바이가 넘어졌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김은국 씨 주장은 자기는 이렇게 신호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직진을 하는데 정말 찰나로 스치고 갔는데 오히려 오토바이가 본인의 차량을 치고 갔다. 치고 갔기 때문에 본인이 순간 오히려 더 화가 났고 자기가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쫓아갔을 거다. 근데 이 오토바이도 그냥 가길래 오히려 저 친구가 나한테 미안해서 그냥 들이대고 갔구나. 이게 김은국 씨가 이제 본인의 주장을 내세운 부분이고, 근데 한 발 더 나아가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김은국 씨에게 3천여만 원의 돈을 요구했다.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걸 이용해서 연예인을 마녀 사냥을 해서 돈을 소위 갈취하려는 공갈이죠. 그런 쪽의 니형 액션이다 라고 반박을 하셨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건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너무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잖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랑 다르게 지금은 CCTV와 그다음 또 블랙박스 같은 것들이 원체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때 영상이 발견이 될 거고 그러면 진실대로 이제 갈 건데,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그 블랙박스나 또는 또 정확한 거기에 따른 정보를 아직 획득을 못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보니 이걸 각자의 그 주장에 맞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어떤 법률적 효과가 기속될 건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좀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참고로 김은국 씨 차에는 블랙박스가 탑재돼 있어서 지금 이제 경찰이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그냥 경험칙상으로 김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각자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고를 보통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 보통 교통사고 당했다고 내가 피해자라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 경우가 더 많기는 훨씬 더 많거든요. 많은데 또 이게 또 신기한 것이 그렇다면 김은국 씨가 근데 내놓은 반론이 너무 구체적이고 또 사실적이란 말이에요. 사실 저의 정답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건 있어요. 그 오토바이 기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이었어요. 맞아요.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는 이 중량이 낮으니까 무게가 약하니까 부딪히면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미조치를 안 하고 간 건 당연히 뺑소니죠. 근데 김은국 씨의 주장은 일각에서는 김은국 씨하고 좌회전하고 오토바이가 직진으로 오는데 오토바이가 오히려 부딪히면서 지나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라는 주장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오토바이라는 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타고 나면
팔 쪽과 이 발 쪽이 노출돼 있어요. 거의 물론 발 앞에 보호대도 있고 이렇긴 한데 차는 이렇게 좌회전하고 오토바이는 오니까 정확히는 오토바이 왼쪽 측면이죠. 네. 그렇게 부딪히고 순간적으로 찰나를 갈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게 정말 우리 차 운전하면 조금만 충격 와도 느낌이 오잖아요. 그 정도의 느낌이 분명 김웅국 씨 말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확률이 좀 낮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많은 분들의 궁금증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저희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불박 까보면 까보면 나오는 두 거죠.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블러핑. 블러핑이죠, 블러핑. 더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장대로 김은국 씨가 사고를 냈는데 쳤다. 정강이를 다쳤대요. 그리고는 넘어졌다.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구호 의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으면은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우리가 보통 뺑소니라고 말하는 사고 미조치 그게 적용이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김변 말대로 정강이를 다친 정도가 상해 정도다 라고 하면 시계 특가법이 적용되죠. 방금 말씀하신 도로교통법 제54조의 1항에 가중처벌이 되는 그래서 시계 처벌이 될 것이고 김웅국 씨는 만약에 홍거신의 말이 사실이었다 네. 라고 한다면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 하나 있겠고요. 근데 이거는 좀 정도가 셉니다. 언론사에 자기가 다 뿌려버렸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일파만파돼 있고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 그로 인해 실추된 김웅국 씨의 명예의 정도를 생각했을 때 크다. 그리고 아까 3천만 원을 요구했던 그렇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공갈 미수가 되겠죠. 정확히. 공갈 미수가 되겠죠. 정확히. 아직은 흥거신이 3천을 주고 돈을 받진 않았으니까. 이거 이제 협박이나 폭행 등을 위해서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삥 뜯는 거, 갈취하는 거. 공갈이죠. 김변이 얘기하신 공갈 미수가 공갈 하다 말았으니까 약하겠지, 처벌이 약하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놓고 보면 이게 오토바이 운전자의 말이 거짓이라면 공갈의 수단이 너무 악랄해. 이거는. 그렇죠. 악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게 처벌이 되지 실형이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희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 사건은 제가 근래 본 시사 사건 중에 좀 결과가 궁금해지는 사건이에요. 맞아, 저도 이거는 누구 말이 진짜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재밌는 게 블랙박스가 명백하게 확보가 돼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면 원래 아는 건데 그게 판단이 안 선다는 건 뭔가 좀 애매한 게 있다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김웅국 씨는 좌회전하고 오토바이 직진으로 오던 건 맞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도 이제 좌회전하는 운전석 쪽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시야가 블랙박스가 정확히 못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 그러네. 이게 정면에서 일어난 사고는 명확히 잡히는데 틀다 보니까 블랙박스가 보고 있는 화각이 차가 요만하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틀고 일어난 거여서 사각이 있을 수 있겠네. 사각이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 진짜 제가 분석하고도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지금껏 내가 이 정도였어? 통한 친구네. 몰랐었어. 그래서 이렇게 더 오래 걸리는 건 맞는 것 네. 같고 누가 진실을 말한 거고 누가 거짓을 말한 건지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신호를 지켰더라도 사고가 나면 반드시 사고 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구호라는 게 가서 응급처치를 하는 그 정도까지 못 나아가더라도 괜찮은지 보고 안 되면 안 괜찮은 것 같으면 바로 응급실에 전화해 줘야 됩니다. 119에 전화해야죠. 그거는 모든 국민이 꼭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고 그만큼 이 도로교통법은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꼭 지키시길 바라겠고 다음번에 저 더욱더 날카로운 분석 더욱더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오늘 좀 방송이 기운이 되도록 없어요. 하겠습니다. 김변이 힘이 밤새 없어요. 야근을 해가지고 네. 힘이 없고 1시간 잤어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will be back. 그런데 말입니다.